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난중일기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낸 한 사람의 기록. 프롤로그 1598년 11월 노량해전 전야. 이순신은 촛불 아래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붓을 잡은 손이 아니라 붓을 잡지 않은 왼손이. 그는 그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다시 일기를 펼쳤다. 내일 싸움이 있을 것이다. 단 한 줄. 그는 더 쓰지 않았다. 아니, 쓸 수 없었다. 7년 동안 그는 이 일기에 모든 것을 적어왔다. 분노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하지만 내일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었다. 내일이 마지막 페이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일부 일기를 쓰기 시작한 남자. 1592년 1월 1일. 맑음. 새해 첫날이다. 이것이 난중일기의 첫 문장이다. 평범하다. 지극히 평범하다. 이 남자는 아직 몰랐다. 4개월 뒤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나라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순신 47세.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장을 돌았고 밤이면 이 일기를 썼다. 보고서도 아니고 누가 보라고 쓰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다. 오늘도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활 쏘기가 형편없다. 배의 돛을 수리했다. 겨울 바람에 많이 손상되었다. 밤에 어머니 생각이 났다. 이런 식이었다. 담담하고 건조하고 솔직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될 줄 몰랐다. 아니, 영웅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군인이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들이었고 부하들을 걱정하는 지휘관이었다. 1592년 4월 13일. 외적의 배가 보인다.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 처음 외선을 봤을 때 이순신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는 일기에 적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낼 시간이 없었다. 아니,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적선 26척을 격파했다. 옥포해전. 조선 수군의 첫 승리. 하지만 이순신의 일기는 짧기만 하다. 자랑도 없고 감격도 없다. 그저 사실만 적었다. 왜일까? 나중에 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길고 끔찍할지. 2부 승리 뒤에 숨겨진 진실. 한산대첩 1592년 7월 8일. 하객진으로 적을 유인하여 섬멸했다. 한산대첩.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 교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전투. 그런데 난중일기에는 딱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대첩이라고? 역사적 승리라고? 이순신의 일기에는 그런 거창함이 없다. 대신 이런 게 있다. 전사자 19명, 부상자 32명, 배 3척이 크게 파손되었다. 식량이 부족하다. 조정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다. 그는 승리를 기뻐하지 않았다. 아니, 기뻐할 수 없었다. 그의 부하들이 죽었고 더 많은 싸움이 남아있었으니까. 그날 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사한 병사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이것이 진짜 전쟁이다. 교과서는 말하지 않는 승리의 무게. 3부 무너지는 인간. 1597년 2월. 파직되었다. 단 4글자. 이순신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문장. 그는 모함을 받았다. 조정의 신하들이 그리고 심지어 임금이 그를 의심했다. 적을 무찌른 장군이 아니라 명령을 거역한 반역자 취급을 받았다. 억울하다. 너무나 억울하다. 일기에 이렇게 쓴 날 그는 붓을 놓고 한참을 울었을 것이다. 7년 동안의 일기를 통틀어 가장 감정적인 문장이 이것이다.
그는 투옥되었다. 고문을 당했다. 죽을 뻔했다. 그리고 풀려났을 때 그는 백의종군을 명령받았다. 군인 신분도 아닌 채로 전쟁터로 가라는 것. 모욕이었다. 내일 한양으로 출발한다. 죄인의 몸으로. 이 문장을 쓸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1597년 4월 1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이순신은 어머니를 지독하게 사랑했다. 일기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어머니였다. 어머니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걱정이다.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다. 답장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것도 자신이 죄인으로 끌려가는 동안 달려가 뵙지 못했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그날 밤 일기는 여기서 끝난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부지옥에서 다시 일어서다. 1597년 7월 다시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다. 조정은 정신을 차렸다. 아니, 차릴 수밖에 없었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전멸했기 때문이다. 200척이 넘는 전선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이순신을 찾았다. 그런데 이순신에게 남은 배가 몇 척이었는지 아는가? 12척. 고작 12척. 나라에서 신에게 전선 12척이 있으니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라 하십니까?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장계의 내용이다.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배 12척. 병 420명. 이것으로 외의 대군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 줄. 그러나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명량해전 1597년 9월 16일. 울돌목. 좁은 해협. 거센 물살. 그리고 133척의 왜군 함대. 이순신에게는 13척이 있었다. 한 척을 더 구했다. 부하들은 도망가고 싶어 했다. 당연했다. 누가 봐도 자살이었다. 그런데 이순신이 말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멋있는 말이다. 교과서에도 나온다. 그런데 난중일기에는 이 말이 없다. 대신 이렇게 쓰여 있다. 부하들이 두려워한다. 나 또한 두렵다. 그러나 물러설 곳이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순신도 두려웠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뒤에는 백성들이 있었고 피난 가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는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적선 31척을 격파했다. 우리 배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다. 세계 해전사에 남을 기적.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일기는 이렇게 끝난다. 온몸이 아프다. 잠을 청하려 하나 잠이 오지 않는다. 오부 끝나지 않는 전쟁. 1597년 10월 5일. 아들 면이 전사했다. 셋째 아들 이면. 21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군사들 앞에서 울 수 없었다. 이순신은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장군이었으니까. 지휘관이었으니까. 그는 아들의 시신을 보지 않았다.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그는 혼자 텅 빈 선실에 앉아 있었다. 일기를 펼쳤다. 붓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면아, 아비를 용서하거라. 다음 날 그는 다시 배에 올랐다. 1598년 11월.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다. 왜군이 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다. 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추격해야 한다는 것을. 내일 노량으로 향한다. 이것이 난중일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없다. 육부 총알. 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해전. 전쟁의 마지막 전투. 조선 수군은 또 이기고 있었다.
왜구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총알 하나가 날아왔다.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조카 이완에게 말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죽었다. 53세. 7년 전쟁의 마지막 날 아침에 에필로그 일기가 남긴 것. 난중일기는 1598년 11월 17일에 끝난다.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다. 밤에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나타나셨다. 그는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죽는 날까지. 난중일기를 읽으면 알게 된다. 이순신은 영웅이 아니었다. 아니, 영웅이기 전에 인간이었다. 그는 화를 냈고 두려워했고 외로워했다. 부하들과 싸웠고 상관을 원망했고 자신을 자책했다. 오늘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병사들이 죽어간다. 내 탓이다. 집에 가고 싶다. 어머니를 뵙고 싶다. 이런 말들이 일기에 가득하다. 그런데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싸웠다. 버텼다. 견뎠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물러설 곳이 없어서, 용감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워도 할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 문장. 난중일기는 지금 국보 제76호다. 박물관 유리관 안에 놓여 있다. 400년 된 종이. 바랜 글씨. 작은 책 7권. 그 안에 한 남자의 지옥 같은 7년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를 성웅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는 성인이 아니었다.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났다. 배에 올랐다. 싸웠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일기를 썼다.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것이다. 난중일기의 진짜 메시지는 이것이다. 영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이순신은 말한다. 400년 전 일기 속에서 나도 두려웠다. 나도 무너졌다. 나도 울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싸웠다. 너도 할 수 있다. 끝. 견디면 이긴다. 이기지 못해도 견디면 진 게 아니다. 난중일기가 우리에게 남긴 한 줄.